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하남갑에 단수공천됐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앞길이 좀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쟁력이라는 걸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남시 전체의 역대 선거 전적,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 그건 이제 중도 확장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또 뭐 무슨 송파갑까지 넣어서 다 여론조사 경쟁력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곳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남갑까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갑은 하남이 원래 하나의 지역구였는데 지난번에 뭐 분구 요건이 조금 미달해서 이번에는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분구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지역구인 셈이죠. 하남시가 하나였는데 하남시 갑을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중도 확장성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변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당장 하남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 후보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남시 갑을이 다 단수 공천됐거든요. 하남시 갑은 추미애, 하남시 을은 뭐 김구 선생의 뭐 증손자 뭐 이렇게 되니까 하남시에서 원래 민주당원으로서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제 여기서 출마를 준비했던 오수봉, 추민규, 강병덕 이 세 사람의 후보가 삭발식을 했고요. 국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화성을, 의정부 갑, 용인정 등과 달리 하남시만 2개 지역을 모두 전략 공천했다. 하남시 민주당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어렵고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 세력은 산산이 파괴됐고 지역의 정당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는 참혹하게 짓밟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자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으로 민주 세력을 양분하게 될 가장 큰 원인이다. 그 결과는 이번 하남 갑을 모두 민주당의 패배로 나타날 것이다. 분노한 당원이 추미애, 김용만은 하남 을 공천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김구 선생의 뭐 증손자라는 사람.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민주당 탈당 여론, 민주당을 탈당하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면서 낙선운동 경고하고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갑을 2곳 중에 한 곳을 경선하자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 한 곳은 경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선하면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받아들일지도 물론 모르겠고 아마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낙선운동까지도 경고하고 나서고 그 다음에 뭐 탈당이야 뭐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낙선운동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그냥 침묵한다든가 이 사람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하남시에서 원래부터 선거운동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이 이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갑을 지역 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희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어제 오후에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하남시민회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는데, 여기에 객석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뭐 이런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몇 사람의 고함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고함,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 반발, 그 사람들이 둘 중에 한 곳은 경선을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남 시민의 이사장 취임식에 가서도
고함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 1일에 공천을 했거든요. 단수 공천을 하면 아마 단수 공천하기 전에 귀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했을 텐데 어제 6일, 오늘 7일입니다. 어제까지 선거사무소도 지금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앞길이 매우 험난하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남시 전체에 대한 이제 과거 역대 선거 전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과 을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가 대개 이제 집중적인 그 아파트 단지가 뭐 가밀지구, 우일의 신도시, 미사 강변도시, 뭐 이런 데가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하남시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화성을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이 험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과 을만 비교를 했을 경우 이제 하남의 원도심 지역이 있고 원래 도심이었던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미사 강변 도시처럼 신도시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일의 신도시, 미사 강변 뭐 이렇게. 그런데 갑이 주로 원도심 지역이라는 거죠. 우일의 신도시만 해도 벌써 생긴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일의 신도시, 가밀지구 이런 데가 갑이고요. 을은 미사 강변 도시 뭐 이런 데가 을이랍니다. 그런데 갑과 을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지난 대선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하남 전체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앞섰거든요. 비슷했다는 거죠. 0.5%포인트 차이. 경기도 전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한테 제 기억에는 한 5%포인트 정도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서는 0.5%포인트. 거의 똑같다. 이렇게 그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걸 갑과 을로 나눠 보니까 을에서 이겼지 갑에서는 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갑에서는 지금 뭐 대략 한 4%포인트 정도 밀렸다. 그럼 결국 을에서 뭐 한 4.5%포인트 정도 이겼기 때문에 하남 전체에서 0.5%포인트 이긴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남시의 갑보다 을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건데, 을은 김구 선생의 증손자한테 단수 공천을 했고, 그러면 갑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는 밀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천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뭐 그 후에 2022년이니까 이제 한 2년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더 됐을 겁니다. 몇만 명 정도는. 뭐 이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팽팽해지는 것. 이렇게 본다면 을보다는 갑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어렵다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 출신이죠. 이용 비례대표 의원. 아마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현재로서는 3인 경선입니다. 이용 의원하고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경기도교육감이 지금 임태희 전 의원이죠. 고문변호사. 그 다음에 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 요렇게 3인 경선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오세훈계인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 아예 경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세훈계 홀대 아니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한테 당신은 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그 국민의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 아마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맞붙을 사람은 이용 비례대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용 비례대표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뭐 수행실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까 얘기한 그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반발, 그 다음에 원래부터 이 지역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중도 확장성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중도 확장성이 오히려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당선된다 낙선한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험난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